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런 공부를 했죠. 고조선의 성립과 여러 국가의 등장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고조선의 성립. 고조선은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라고 제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고조선의 성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한 단군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죠. 단군 이야기는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단군, 고조선, 청동기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단군 이야기에 가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을 가진 단군이 이끄는 집단이 주변 부족을 정복하고 연맹을 맺으면서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인의 아들 환웅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잘 먹기 좋고 살기 좋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희는 환웅에게 풍백, 우사, 운사 세 가지 신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가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왔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 뜻은 하늘이 자손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누가 웅녀가 나타났죠. 호랑이와 곰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을 찾아가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환웅은 마늘과 쑥을 지면서 굴쑥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고통을 겪고 곰은 웅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사랑을 맺어서 단군 왕검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만든 지상의 곰의 웅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자손, 다시 말씀드려서 선민사상을 가진 민족이다 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고조선은 정치 이념, 다시 말해서 통치 이념을 뭘로 내세웠습니까? 호미 인간이라는 통치 이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사, 운사, 풍백, 우사, 비, 풍백, 바람풍, 바람, 구름은 구름, 요 세 가지가 인간 세상에서 꼭 필요했죠. 왜 필요했을까요? 농경사였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혁명은 농경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잘 짓게 누군가한테 빌고 그런 종기적 또는 그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들어서 단군은 종교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정 일체라고 부른 거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제정일체죠. 단군은 종교적 지배자, 종교의 지배자, 왕검은 정치 지배자라고 해서 우리는 단군 왕검이 종교와 정치를 함께 행사를 치렀다라고 해서 우리는 제정일치 사였음을 알려주고 훗날은 제정분리로 바뀐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 고조선을 세울 적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고조선이 생겼는지 고조선의 지역과 범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고조선의 발전과 성장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유물과 유적.
유적과 유물로 고조선의 범위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죠. 유적은 움직일 수 없는 거, 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거. 쉽게 말씀드린 토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물이 되겠죠. 유적은 고인돌 이런 것이 유적이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요동지방,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그 한반도의 북부와 대동강 유역까지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나타나는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의 범위는 어디였고 어디까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미송미식 토기 등의 분포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와 범위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라고 했는데 과연 왜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조건, 다시 말해서 고대 국가의 조건, 국가라는 조건이 만들어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겠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성립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 중앙집권은 중앙에서 왕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지배와 피지배층이 있다는 사실이죠. 왕권이 강해졌다. 왕권을 강화시키게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상속제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자의 상속제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영토국가. 여기서 어디까지 내 땅이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까? 필요한 걸 획득하고 영토를 넓히는 그는 정복을 활동을 하는 거야만이 그건 국가라고 하는 거죠. 율령반포, 법, 제도 등을 통해서 다스리기 위한 그는 제도가 있었다. 관등제, 관복, 신무제 이런 것은 뭐 하는 거냐? 관등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 현실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공무원의 9급, 8급, 7급, 6급 이런 것을 관등제라고 하죠. 관복은 입는 옷, 신분은 그거에 따른 신분의 계층을 우리가 신분제라고 합니다. 율령반포를 있다. 법과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불교의 수용, 종교가 있었다. 국민이 정신적 통일, 뭐 하려면 뭐 통일해야 되겠죠. 여기서 불교 수용, 국민적 정신적 통일은 고대 국가에서 꼭 필요한 거죠. 이 4가지, 왕권 강화, 영토국가,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이 중앙집권 국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 국가의 발달 과정은 군장각과 군장국가, 시족들이 모여서 조금씩 만드는 거. 자, 뒤에 좀 이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때 당시 고조선이 발달할 당시에 우리는 고구려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밑에 지도를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마한, 진안, 편안. 마한은 서쪽, 진안은 동쪽, 마한은 어디?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한과 변안과 진안은 우리 지도상에 봐도 어느 정도 그냥 풍부한 비옥한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퇴어 침범을 하고 영토 확장할 필요가 없었어. 그죠? 충분히 먹고 살만 생활 양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풍족할 정도로 이렇게 구태여 정복 활동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마한과 변안과 진안은 백제와 신라보다 더 먼저 생긴 부족국가죠. 마한은 백제가 나중에 흡수하고 진안과 변안은 신라가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백제와 신라가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한다든가 부자 상속세를 통해서 또는 국민적 정치 통일한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의 조건이 성립돼서 우리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가 삼국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달 과정을 보면 군장국가가 있고 연맹국가가 있어요. 군장국가, 연맹국가. 군장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연맹국가는 말 그대로 연맹왕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거죠. 요것들이 합쳐서 중앙집권국가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중앙집권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순서, 삼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죠. 3세기, 4세기, 5세기. 고구려 백제의 신라의 중흥 제일 앞선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선 시대는 백제, 고구려, 신라. 그건 4세기, 5세기, 6세기로 나눠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3구 형성 과정에서 고구려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주몽. 아시죠? 주몽. 주몽. 고구려는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부여에서 내려옵니다. 주몽이 탄생하는 설화에 대해서도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틈틈이 재밌기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몽 소선호 이해하시죠? 일단 주몽은 부여에서 내려와서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이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이전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태조왕이라고 밑에 쭉 왕들이 나오겠지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라는 것은 고구려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영토 확장 당연하죠. 고구려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중흥기는 어디 있을까요? 고구려의 광개토왕이겠죠. 그럼 백제는 어디일까요? 금초고왕이겠죠. 신라는 어디일까요? 진흥왕이겠죠.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많이 나온 곳은 고구려의 광개토왕, 백제의 금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이쪽 부분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조, 동해가 나옵니다. 옥조, 동해. 이 옥조, 동해는 옥조 같은 경우는 저쪽 어디 있으냐면요, 고구려 이쪽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주 쪽, 시류조 쪽에 있는 건 옥조가 있었고, 동해는 이쪽 현재의 동해안 쪽, 그죠? 속초, 강릉 이쪽이 이제 우리가 옥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옥조와 동해는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웠어. 우리가 말씀드리는 만과 변환과 진환보다도 거기는 어떻게 돼? 우리 알다시피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농경이 발달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어렵죠. 결국은 고구려에 의해서 옥조와 동해는 흡수가 되죠. 그래서 옥조와 동해는 고구려에서 태조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흡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고국천왕은 제도를, 자, 우리 말하는 대한민국 도가 있듯이 도, 시, 군 이렇게 있듯이 오부족 5부로 개편해서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계층적으로 어떻게 될까? 오부족 5부로 나왔습니다. 고국천왕이 미천왕,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유령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고구려가 좀 성장하기 시작하죠.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고국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어떻게 될까요? 벨라르로 갑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상당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 위기가 빠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나타난 소수리망이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가지고 빼앗긴 영토를, 백제의 근초고왕한테 빼앗긴 영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에 연맹이 맺히는데 백제와 신라가 연맹을 맺죠. 고구려에서 광개토 대왕이 남하 정책, 광개토 대왕 북진 정책,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쓰면서 연맹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국원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서 벨라를 가면서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 고국원왕 밑줄 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소수리망 때부터 다시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폐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급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결력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계의 유의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근거가 나타났습니다. 백제, 원조대왕 아시죠? 기원전 18년 만의 한나라인 백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이 백제의 모태가 된 거죠. 이해하시죠? 원래는 백제란 조그만 나라,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백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백제가 고구려의 유임인 백제의 온조가 고구려에서 온조가 내려와서 생긴 그것이 백제다, 만이다 라는 그 근거가 고구려의 주몽이 아들인 거죠. 온조가 고구려의 아들인 점이죠. 백제의 건국설에 나오면. 그리고 백제의 왕실을 부여시라고 칭한 점과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백제의 초기 구분이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같다. 또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장군촌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송파구에 있는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한간에는 근초고왕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근초고왕 시대에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이 고구려의 땅을 차지한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이 근초고왕 시대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고구원왕을 벨라로 보내는 것도 그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가면 지금도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이 무덤과 비슷하다 라고 해서 그 백제는 어떻게 될까? 고구려 건국서에 나오는 고구려의 유의민이 세운 것이 백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백제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과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였다. 그것의 근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느냐라고는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영토국가, 율령반포, 불교 수용. 요 네 가지 조건이 만쳐야만이 고대 국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에는 신라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여러분이 검정고시를 보는데 또는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